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건너는 횡단보도의 초록불, 그것은 보행자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안타깝고 또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분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그대로 충격당해 의식불명 상태, 즉 식무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일어난 이 명백한 비극 앞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 차량의 보험사였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평생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남은 생존 기간, 즉 그 여명을 정상인의 22.5%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호 시간에 대해서는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하루 8시간의 간병이면 충분하다고 상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처럼 냉정한 보험사의 주장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 소송에서 왜 섣부른 합의가 아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19년 12월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4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분은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신호에 맞춰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호를 위반한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스스로 숨은 쉴 수 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코에 연결된 관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기관지 절개관을 통해서 수시로 가래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말 그대로 24시간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가장 먼저 부딪힌 쟁점은 바로 개호 시간, 즉 하루에 몇 시간의 간병이 필요한가였습니다.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사나 배변 처리, 자세 변경 등 필요한 때만 간헐적으로 돌보면 되니까 하루에 8시간, 즉 1인 개호면 충분하다. 그들은 심지어 과거에 간병비를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과거 간병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신체 감정 결과를 통해서 보험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간헐적인 돌봄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사투다. 언제 기도를 막을지 모르는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끔찍한 욕창을 막기 위해 2~3시간마다 온몸을 움직여서 체위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이것이 하루 8시간 노동으로 가능하단 말인가? 신체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 역시 기관지 절개관 관리, 욕창 방지 등을 위해서 24시간 전적인 보호자 간병이 필요하다고 명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는 수면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6시간, 즉 2인의 개호가 필수적이라고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더 냉정하고 또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남은 생존 기간, 즉 여명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는 미래 치료비와 간병비 총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보험사는 한 권의 책과 서류만 검토한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상태가 책에 나온 최소 의식상태 항목에 해당하며 여명 비율은 정상인의 22.5%로 단축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오직 서류만으로 생명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진찰하고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한 신체 감정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어필하였습니다. 신체 감정의는 환자의 상태가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현대의학 기술의 발달과 평균 수명의 증가, 이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여명 비율 3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이 전문가의 소견이야말로 피해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께서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해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의가 직접 환자에게 찾아가 신체 감정을 진행하는 출장 감정으로 진행해야 할 만큼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서 하루 1.5인의 개호를 인정하는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의 1인 개호 주장을 물리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런 식물인간 사건은 섣부른 합의가 아닌 힘들더라도 소송을 끝까지 가야만 할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개호 인원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면 24시간 간병이 필요함에도 1인 이상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는 듯 소송 시 신체 감정에서는 통상 하루 12시간 내지 16시간 동안 간병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최소 1.5인 내지 2인 계우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법원 역시 환자 상태에 따라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법적 안정장치가 마련됩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서 인정한 여명기간까지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께서 그 기간을 넘어서 더 생존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된 여명기간 이후까지 생존하신다면 추가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분들은 평생의 치료비와 간병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합의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소송문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사례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이제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사고 전문오픈 윤앤리의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